네, 이번엔 미증시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미증시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블랙콘트 에쿼티 윤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3대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다우존스가 보합권에 머물고 있고요. S&P 500과 나스닥이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나이키와 스트레티지를 제외하고 전반적인 종목들이 개장 전에 거의 하락을 하다가 개장 후에 애플과 테슬라 양전했고요. 헬스케어 섹터도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저희도 이번에 오늘자 기준으로 리밸런싱 할 때 헬스케어들을 굉장히 좀 많은 편입을 했는데 사실 이번에 장세가 어떤 셧다운 때문에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크게 평가를 한 부분도 있었는데 사실 이 주도권 자체가 미국 정부에 있기도 하고 공화당에 있기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평가를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이번 셧다운이 좀 특이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정부들은 항상 예산 증액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번 셧다운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정부가 이례적으로 감액을 요청했는데 이 감액에 대해서 민주당이 증액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예산안에 대해서 반대를 한 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년 만에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시작이 됐는데요.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 아까 좀 이전과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엔 좀 미증시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을까요? 일단 시기가 아무래도 미증시 자체가 하이밸류로 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급 변화될 수 있는 리스크로 작용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는 있는 것은 맞는데 일단 두 가지 약간의 안도감을 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은 일단 미국 정부가 올해 중에는 계속해서 감세를 진행을 해왔고, 그러니까 예산안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지출 부분을 계속해서 감액하는 부분을 진행을 해왔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수입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늘리는 방안들에 대해서 집중 연구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는 미국 재정에 대한 캐시플로우의 건전성은 굉장히 좀 더 확보가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정부 예산안을 보시면 좀 이례적으로 본격적인 어떤 헬스케어 비용에 대한, 즉 오바마 케어 비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액을 조치를 하고 그 밖에 이제 교육비나 복지 관련된 비용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액을 진행을 해서 이전 정부 대비해서는 오히려 전년도 대비해서는 감액을 진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쪽으로 계속해서 여론을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공화당은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민주당이 이례적으로 그러니까 증액을 해야 된다. 오히려 지금 헬스케어 관련된 지출, 뭐 복지 관련된 지출 늘려야 된다 쪽으로 베팅을 한 상태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게 뭐냐면은 이전에 거의 레이건 대통령 시대 이후에는 사실상 지금까지 연방 정부가 어떤 예산안에 대해서 감액을 해야 된다고 의회에다가 요청한 적이 거의 없어요. 항상 증액을 요청을 해왔고 뭔가 복지 비용 더 써야 된다, 국방비 더 지출해야 된다. 심지어 트럼프 1기 때까지만 해도 트럼프는 국경 장벽 세우는 데다가 돈을 더 지출해야 된다 쪽으로 이제 예산안을 제출을 했고 그것 때문에 한번 이제 35일간 셧다운을 한번 했었죠. 이런 식으로 대부분이 다 증액으로 포지셔닝을 잡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이제 감액 조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미국 정부 자체의 어떤 재정 건전성은 이전보다 확보된 걸로 보여진다라는 좀 긍정적 측면이 있고요. 다만 이제 변수가 된다라면은 어쨌든 이제 복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헬스케어 기업들한테도 부분적으로 수혜가 되는 정책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을 반원한다라는 면에서 헬스케어 기업들한테는 약간의 악재가 될 수는 있다라는 점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증시 랠리 자체가 뭔가 헬스케어 기업들 중심으로의 상승세 랠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나스닥 메인 기업들한테 주타격이 되는 정책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편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모기지 대출 심사, 보증금 발급 등 정부 보증 대출의 승인 절차가 늦어질 우려에 어제 금융섹터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와 함께 셧다운 때문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섹터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뭐 부동산 관련된 섹터들은 집중적으로 타격되는 게 맞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채권이나 이런 것에 대한 발행 부분은 어쨌든 연준이 금융기관들한테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을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정부가 부분적으로 보증을 해야 된다거나 정부 기관들을 통해 가지고 승인 절차가 이루어지는 그 밖에 수많은 보증 절차들 혹은 승인 절차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전 대비해서 살짝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셧다운 조치가 이전 정부 그 트럼프 1기 때죠. 1기 때 셧다운이 됐을 때는 트럼프가 뭔가 요구하는 상황이 의회가 들어주지 않아서 장기화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만약에
민주당 측에서 동의를 안 한다. 끝까지 이제 결의안을 동의를 하지 않고 이번에 사실 필리버스터까지 가서 상원에서 이제 임시 예산안까지도 부결이 났었거든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은 공화당이 임시 예산안이 이렇게 부결될 경우에 어쨌든 공화당이 지금 상원 하원 다 50% 이상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의안 자체를 강제로 통과시킨 다음에 왜냐하면 50%만 동의하면 통과를 시킬 수 있거든요. 통과시키고 나서 예산조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산조정법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정도만 세출이나 세입 각각 한 번씩 정도에 대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60표를 도달하지 않아도 상원에서 강제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의 어떤 셧다운 조치가 초장기화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공화당과 트럼프 정부가 그냥 한만 맞으면 혹은 이제 예산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협만 일어나면은 강제로도 진행을 하고 처리를 할 수가 있다. 라는 점이 분명 이전 셧다운 대비해서 안정성이 높게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미국 일단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런 법안적인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셧다운 자체가 지금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이 작정해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조금 더 지금 감액에 대한 조치, 그다음에 미국 정부 내부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이제 공무원들에 대한 해임 이런 조치들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액션하기 위한 조치로서 일부러 느리게 가고 있는 패턴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셧다운이 그렇게 장기화되진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이신데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셧다운이 좀 만약에 장기화가 될 경우에는 금요일에 이 비농업 고용 지표가 연기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금리 인하 결정에는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가요? 사실 트럼프 정부가 이 부분을 일부러 더 고의적으로 액션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연기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게 맞고 대부분의 정부 지표들도 어쨌든 이제 정부 기관 부처들이 발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지연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지표들을 늦게 발표시키고 연준의 어떤 액션이 뭔가 진행되지 않으면은 미국 정부에도 충분히 지장을 줄 수 있다라는 액션을 취함으로써 연준한테 조금 더 압박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연준 의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응을 하고선 뭔가 금리 인하나 그 밖에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회수 조치들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번 결의안은 미국 정부의 재정을 축소하는 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 재정이 불안정성이 높아졌다라고 평가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근거로 해서 지금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굳이 지금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해서 미국 정부의 정책적인 부양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금리 인하랑 직결된다라고 보기는 분명히 어렵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이 일어나면 대량 해고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언급한 바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서 고용이 둔화돼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커진다 이런 또 기대감을 안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대량 해고는 목적입니다. 이번 사실 이제 부결 조치 자체가 애초에 그런 부분들을 목적으로 해서 일부러 좀 고의적으로 장기화 시키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연준 자체, 아니 공화당 자체에서는 이걸 승인할 얼마든지 파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일부러 지연시키고 액션을 강제로 셧다운을 함으로써 미국 정부에는 내부적인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다라는 액션을 조금 더 취하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제 해고 조치는 하겠지만 근데 이전에 이미 도지 정부 기관들을 통해 가지고 이미 거의 뭐 16,000건 이런 식으로 대량의 한 번씩의 해고 조치들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시점에서 추가 해고 조치를 한다고 해도 몇천 건 정도밖에 진행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미국 비농업 고용 지수나 그밖에 어떤 고용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에는 좀 미미한 수치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당사자분들 입장에서는 전체 공무원 수 축소라는 비율이 굉장히 좀 크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미국의 어떤 전체적인 실업률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수치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랙쿼트 에쿼티 윤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